저는 조시철 선교사입니다. 22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귀국해서 특별히 이제 역사 강의 또 통일 비전 이런 걸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여기서 130개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자, 130개국 가운데 지금 강대국들이 있죠. 여러분 한때는 무적함대 러시아가 강대국,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또 영국이 강대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예로는 태평양 일본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대국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체력의 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결국 강대국의 여러 가지 뭐 증거가 있죠. 경제 강대국 뭐 있지만 이 스포츠 강대국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IOC에 가입된 나라는 206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아니래도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는 올림픽 기구가 206개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또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1세기의 강대국은 어디가 될까? 또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스포츠의 역사와 비교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번 K스포츠 미르 사건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리고 앞으로 통일됐을 때도 역시 스포츠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통일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초인류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과거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난되는 게 없죠. 모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라고 하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모습이죠? 공기. 해봤어요? 네, 이게 공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프랑스 영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기놀이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기놀이 해보셨죠? 네. 저도 남자지만 좋아해요. 공기놀이 좋아해요. 요거는 1936년도에 일제식민지 당시죠? 일제식민지 당시에 공기를 놀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개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개 가지고 하기도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학과 사회체육학과인데 나는 여러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왜?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안 받네? 여러분 운동 잘하죠? 예. 그러니까 스포츠학과 들어왔잖아요.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하면 스포츠학과에 들어왔겠어요. 자, 손발이 그냥 움직여요? 뭐가 지셔야 되죠? 머리가 지셔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예일대학교 마크거든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중인데 50개 중에 커네티컷주라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미국에서 제일 잘 살아요. 왜냐하면 금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잘 산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많다는 거는 학군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죠? 돈 많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학군, 제일 좋은 학군이 커네티컷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쭉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집안 좋고 똘똘한 애들이 커네티컷주에 사는데 한국에도 학교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데 적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왜? 왕따지. 유대인이라든지 흑인 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 그러니까 한국에도 똘똘하다고 했지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역전이 일어났어. 얘가 학교에서 짱이 된 거야, 짱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더니 얘가 맨날 왕따 당하니까 공부 끝나면 집에 오다가 놀이터에서 뭘 했어요? 공기를 했어요. 공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 야, 재밌다? 나도 해보자.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공기 때문에 얘가 인기가 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명문대학에 가고 그랬는데 뉴욕에서도 제 친구 목사가 딸내미가 학교 이제 생활을 하는데 허드슨 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도 어느 날 미국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딸이 공기하는데 공기 좀 팔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그랬더니 얘가 학교에 가서 공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야. 보니까 다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공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민족에게는 탁월한 지혜 능력과 함께 운동 능력을 겸비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젓가락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뇌 발달이 굉장히 좋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바로 공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이제 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을 한 10몇 개국을 뽑아봤는데 미국이 GDP라 그러죠? 국민 총생산량이 18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12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G2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이 3입니다. 4조 정도.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급속하게 올라와서 3조 정도입니다. 영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7위권으로 1.8조입니다. 8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 총생산량은 뭐예요? 국민 총 인구가 생산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구하고 견줘봐야 돼. 그러니까 미국은 3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18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몇 억이죠? 15억을 가지고 12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인구가 벌써 몇 배 차이? 5배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4분의 1 정도니까 거의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을 가지고 지금 1.5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중국이 한 1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몇 배가 많아요? 3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실질적으로 몇 배가 강해요? 3배가 강한 거죠. 자, 계산. 우리 체육과 머리 좋다 그랬는데 수학은 좀 딸린가? 자, GDP 규모는 10배지만 인구는 30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몇 배가 강한 거예요? 3배가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무시 못하는 게 1억 3천을 가지고 4조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하면 중국이 몇 배가 많아요? 3배가 많지. 근데 인구는 몇 배가 많아요? 10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일본이 중국보다 몇 배가 강해? 역시 3배가 강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 1위는 부동의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3위가 통일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데다가 보세요. 우리는 5천만 명 가지고 이 세계 4위 정도 될 1.5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6.25 동란 때 완전히 폐허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천안함 폭파되면서 칼기 폭파 당하면서 계속 북한과 대결하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아주 이런 치열한 이런 걸 겪어나가면서 이걸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위협도 없이 편안하게 만들어낸 1조 4조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하고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12조지만 물론 얘네들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인공위성도 쏘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IT, 고국가 가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15조, 1.5조고 중국은 뭐예요? 깡통 펴가지고 인형 만들어서 티셔츠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박 1위가 한국 1위고 중국이 추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쇄빙선, 의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 최첨단 배를 만들어내는 거고 중국은 깡통 쪽으로 만드는 통통선이지 통통선. 네. 고기잡이 배. 그런 걸로 만들어내는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회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6.25로 완전히 거지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사회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세계를 주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기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배우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헬조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 심각하구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로 자 이게 6.25 당시 모습입니다. 전쟁통에 여기 아버지가 없네 어디 갔어요? 전쟁 나갔죠. 할아버지 없네 어디 갔어요? 군수물자 지게 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고 여러분의 아버지들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게 중앙청입니다. 세종로 아시죠? 광화문이에요. 지금 요거 부시고 여기다 광화문들을 세웠죠. 이 모습입니다. 전쟁통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가장 기체 도시입니다. 한국 한 번 와보는 게 꿈이에요. 천개천 한 번 와보는 게 많은 미국 청년들, 세계 청년들의 꿈입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 이런 기적적인 변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더군다나 여기 2014년 항공위성 사진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완전히 어둠의 국가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1위 하는 거 뭐 있어요? 강간류. 제가 그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자살률, 강간률, 범죄율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자력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전력 사용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배우고 자살률, 강간률, 범죄율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처럼 안전한 도시가 없어요. 미국 뉴욕만 해도요 10시 이후면 못 돌아다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철 있죠? 화나죠? 자가야 그러죠? 외국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자유로운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이 서양 쪽에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남한보다 강하니까 일으켰죠.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가 더 잘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산업시설, 공업시설을 다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니까 낙착한 강을 통해서 전력 시설이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의 전력 통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였어요. 남한은 5만 킬로와트였어요. 그러니까 5만 킬로와트를 북한에서 끌어들였었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급속하게 군비를 확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남한이 심각하냐면,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냐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한의, 쉽게 얘기할게요. 종북 좌파 학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 맨날 다 한미 군사훈련하고 햄스피릿 훈련하고 을지풀이던 가전 훈련하니까 북한이 중화간제 훈련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화간제 훈련에서. 그런데 김일성 민족, 북한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한순간에 북한 전역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근데 무슨 놈의 중화간제 훈련을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 그리고 중화간제 훈련을 왜 합니까? 폭격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양만 폭격하라는 얘기네? 여기에 오염된 한국의 대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또 이걸 보고 아, 북한이 좀 못 살게 못 사나 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밤에 잠잘 자라고 불 꺼준 거겠지. 그리고 봐라, 대한민국 서울만 발전시켜서 화나고 지방은 어둡지 않느냐? 정권 타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해외여행 가보세요. 급속 충전은 대한민국 가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력의 질이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전력 인프라가. 미국 가서 해보세요. 속 터집니다. 인터넷 속도 속 터지고요. 충전도 속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 우리가 세계 1위고 지금 UAE, 터키의 원전을 우리가 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천국제공항이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10년째 서비스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너무 포화 상태라 제3공항을 짓고 있는데 이거 완성하면 수용률도 8만으로 세계 1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완전히 감옥지가잖아요. 정보도 유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포로 수용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리에 찍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여기를 통해서 그때 기포공했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1914년 12월인데 그때 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서 그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28,000명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을 통해서 탈출해서 먹고 살겠다고 탈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가 몇만 명? 2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28,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주둔한 미군이 28,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야, 통일이 임박했구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깨워서 통일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나마 있는 에너지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이. 정확하게는 250만이 고난의 핵문기관에 굶어 죽고 약 50만이 핵망문절됐어요. 그 50만은 대부분 여성들로서 아마 지금 중국 내에 인신매매당해서 시골에 그 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팔려간 여자들을 한 50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요. 저희 어머님 배성이고 저희 처가는 평양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더 강인하고 더 똑똑합니다. 환경도 다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공산주의라는 저 잘못 체제에서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이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지금도 기근 생기면 우리가 돈 보낼 수 있어요.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사진 다 찍어서 정보활동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고 방문이 가능해요.
근데 같은 동파 300마리 굶어 죽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접근이 불가능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거의 북한은 끝났습니다.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국가기능이 끝난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한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얘기하는데 통일되면 해결됩니다. 통일되면 이 북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제기구가 다 들어오고요. 모든 글로벌 회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버드생, 지가 하버드 똑똑하긴 하지만 한국을 알아 몰라. 한국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은 영어 알지, 국제화 됐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경험이 있지. 한민족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지. 여러분이 중간 관리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한민족이 가장 빠르게 동질화하면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렇죠? 공원 하나만 가지면 금방 동질화 되잖아. 배드민턴 가르쳐주다 보면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세계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분단된 한국만 가지고도 세계 사회를 이뤘는데 이게 통일됐을 때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고조선 이런 정도까지의 그 국력이 나올 거라고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뭐예요? 콜로니 오브 코리아. 한국이 식민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쓰나미나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터졌죠. 누가 가서 고쳐주고 있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진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본이 재앙 만났는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위구르, 한때 위구르가 강성했잖아요. 토번, 티벳, 독립하고 이런 가능성을 세계 석학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또 사진을 발견했어요. 연해주, 시베리아, 바이카로스죠?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일본이 없어졌어. 일본은 큰 4가지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근데 혼슈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본이 나쁜 짓을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계속 역사 왜곡하고 까보니까 아예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분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분단이 됐거든요. 중국의 역사는 항상 수, 당, 송, 원, 명, 청 통합, 분열, 이민족 지배 통합, 분열, 이민족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결국 일본이 여기에다가 망명 정부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이 통일이 엄청난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초인류 강대국으로 대한민국 부상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스포츠를 가지고 제가 우리 역사를 풀어본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축구가 제일 먼저 온 게 1897년경입니다. 영국에 브라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강화에서 축구단을 조직했어. 소년 축구단을. 여기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가 어디서 생겼죠? 축구가 처음 시작한 데 어디 나라죠? 영국. 영국에서 어디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영국이 기숙학교로 유명하죠. 기숙사.
기숙사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기숙사에 몇 명 있었을까요? 11명 내지 1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 학생들의 단합심과 협력심과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축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축구가 시발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브라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와 함께 이 축구를 가르쳐 준 거죠. 놀라운 거는 막셀이라는 선교사님이 한성영어학교에서 이제 또 선교사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아이들 축구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좀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예, 다른질 하는데 굉장히 아주 날렵하고 잘 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파이팅 스피릿이 좋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활발한 거둥이 뭐예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 일본 아이들보다는 백배가 낫고 이국인 영국 아이들과 비스름한지라 이런 것을 보고 두면 조선 사람도 이동한 자라고 두면 세계에나 나만 못하지 않은 인종이요. 결국 일본 사람보다는 낫게 될 듯하더라. 선교사들이요. 그 당시 모든 선교사들은 일본 거쳐서 들어오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알고 조선 사람도 알고 한국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교사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두뇌와 운동과 모든 면에서 몇 배나 100배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선진 기술 문명을 전수해주면 세계적인 그런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개혁 개방에 늦어가지고 고종의 섭정을 한 대원군이 선교사들 죽이고 또 세국 정책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먼저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하죠. 근데 일본의 식민지로 조선이 없어지는데도 선교사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 민족은 결코 일본에 부족함이 없구나. 일본보다. 지금 시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반드시 복음과 함께 이 민족을 잘만 인도하면 동북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방당할 때까지 한국을 선교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독립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구가 영국의 수병들이 제물포에 와서 뭐 공찼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 수병들이 제물포에 와가지고 뭐 공을 찼다 그런 이제 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설이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숭실학교라고 1921년도에 최초의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축구대회. 그리고 25년도에 평양 숭실대학이 우승해서 우승 기념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 놀라운 거 보세요. 2018년도에 전 일본 대회에 우승했습니다. 숭실팀이. 할렐루야. 저 이제 선교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일본이 뒤집어지죠. 자기는 식민지 아닙니까? 지금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 당시에 2028년도에 전 일본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 됐을까? 야구. 여러분 서재필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그래서 그때 배제학당 때 여기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청년이 당대 20살로 당대에 제일 똘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기념으로 지금 가지는데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개혁운동한 분이 서재필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1896년 4월 25일 날 독립
독립문 아시죠? 독립문, 서대문 독립문. 거기에 모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독립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인과 조선에 있는 미국인과 미 해병대와 친선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구 친선 경기가. 아마 이게 최초 야구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두 달 후에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서재필 박사가 6번 타자와 중견수로 운동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본격이 들어왔냐? 질레트라는 선교사님이 YMCA를 세우면서 야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이분이 오셨는데 1904년도에 야구용품을 가져와 가지고 YMC 야구팀을 이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실학교라든지 대작대라든지 이런 학교도 이제 야구팀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다가 1911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진대 선교사님이고 YMC. 그리고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입국만 들어가죠.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있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년 학사하고 하버드에서 1년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2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가니 윌슨 총장하고 같이 테니스 쳤어요. 여러분 교수도 총장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죠? 교수도 총장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조선의 유학생이 식민지 유학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윌슨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고 방문할 정도가 아니라 같이 테니스를 칠 정도로 그런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인물을 선교사들이 키운 거죠. 결국 이분이 독립운동하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1906년도에 요 사진은 1906년도일 수도 있고 10년도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한성고등학교하고 YMC 야구단하고 야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는 아마 캐쳐가 앉지 않고 서서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1910년도에 이제 황성 기독교라고 그러죠. YMCA 그 야구팀들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1910년 고성학교 졸업 앨범에 야구 경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한 사람이 봐왔던 것 같아. 여기서 그리고 이제 캐쳐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 있죠. 타자 서 있고. 자, 이게 월남 유명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1920년대에 야구 경기 시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미 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승만 청년이